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산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산곰님께서는 저번에 정말 또 듣기 힘든 직업괴담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네, 오늘 그때 당시에 또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 또 섬뜩한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산곰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항상 예. 그 야외에 계시네요. 보니까. 곰님. 일이 거의 제가 9시에서 10시까지 일을 하는 스케줄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오상곰님 저번에도 연탄차 이야기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업에서 겪을 수 있는 섬뜩한 일들을 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역시 탁송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예. 탁송하다가 도대체 또 어떤 일들을 겪으시는지 또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산곰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릴 얘기는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탁송 보내는 업체 중에는 네. 이 차량이 사고 차고 안 좋은 차인 걸 아는데 보내는 업체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고요. 그 업체에서 제가 원래 그날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려고 했던 날이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업체에서 저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있는 근방 지역에 어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을 하는 차량이 있다.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미리 운을 띄워주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연락이 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종합병원이었는데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차 보내시는 분이 남자분이신데 네. 차량입니다 하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차량이 빨간색 미니 쿠페 차량이었고 차 안에 보통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외관에 무슨 그 사고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차량 내부에도 뭔가 문제가 있나 사도어 전부 오픈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차 안에 목만 흔들리는 강아지 인형 있지 않습니까? 장식용으로. 예전에 불독 많았는데, 불독. 예, 그런 강아지 인형이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한 10몇 개가 쫘르륵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자분이 쓰던 차 같다.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대시보드 위에 뭐 올려놓는 걸 싫어하거든요. 일단 출발 전에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지는 강원도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도시의 시내 쪽으로 도착을 하는 오더였고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이 차에서 뭔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몸도 굉장히 그날 원래 쉬려다가 보니까 몸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네. 어디 한 군데 아픈 데도 없는 거예요. 어깨도 괜찮고. 그래서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를 태우고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와서 주행을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차 안에 공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공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 뭔가 덜덜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깨도 안 아프고 아무것도 눈에 거슬리거나 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혹시 뭐지 하고 차량 밖을 한번 쳐다봤어요. 도로에 뭐가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시간도 아니고 한참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차 안을 한번 쓱 보게 돼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예. 그 앞에 제가 대시보드 위에 강아지 인형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강아지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강아지 10몇 개의 눈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몸을 건드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건드는구나. 저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몇 번 봐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도로를 주행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몇 번 겪다 보니까 대처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또 혼자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여성분 같고 아가씨 같으신데 지금 차량이 주행 중이고 이러다 사고 나면 난 죽는다. 내가 죽으면 당신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느냐. 들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조금만 더 가면 졸음쉼터가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시야가 딱 트이는 느낌이 들면서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도로 주행하는 화면이랑 그런 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요새는 고속도로 주변에 졸음쉼터가 한 10분, 20분 정도만 가면 졸음쉼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졸음쉼터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걸로 보여줄 때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당신도 알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던져놓고 눈을 딱 감습니다. 역시나 그 전에 겪었던 다른 일들처럼 꿈이라고 해야 되나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 감자마자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환상 같은 거겠죠. 꿈에서 어떤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예. 제 앞에 휙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말을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량을 그 도착지로 가져가면 안 된대요.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탁송 기사들은 일단 프로그램상의 GPS 추적도 다 되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은 뒤에 클레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업체 측에서. 네. 근데 일단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생각하고 다루고 하실 겨를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내가 그래야 되냐, 그 사연을 좀 들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최초에 발견된 곳이 이 차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을 때 이 차량에서 잘못돼가지고 발견이 됐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차를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가면 자기 여동생이 있을 거래요. 자기 여동생을 만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전부 전해줘야 된다. 이 차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예.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업체에서 전화 오고 도착지에서 전화 오고 계속 전화 오는 거 다 무시하고요.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 남자분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처음 차를 보내셨던 남자분은 안 보이셨고, 딱 보니까 젊은 여성분의 그 장례식은 딱 한 군데더라고요. 상주 중에 또 젊은 여성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일반 조문객인 척 들어가서 절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그 여동생분한테 살짝 나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되게 맨정신에 얘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흡연실 쪽으로 데리고 와서 줄담배를 몇 대 피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혹시 그 언니분 이름이 이게 맞냐? 맞대요. 혹시 언니분이 돌아가실 때 입은 의상이 이거고 머리 길이 이 정도 되는 채로 돌아가셨느냐? 예. 했더니 맞는 거예요. 제가 그 꿈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죽은 언니의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저기 서 있는 저 차량이 언니분의 차량이냐?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럼 내가 아까 차를 이렇게 해서 배송을 받은 기사다
이렇게 생긴 남자분이 미래를 했다. 그 남자분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여동생이 펑펑 울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또 앞에서 계속 담배 피면서 기다려줬죠.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됐는지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이 돌아가신 분의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였고, 예. 뭐 상주나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차를 그럼 어떻게 그 남자가 보낼 수 있었을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제 궁금증일 뿐이니까. 그래서 남자가 그 차 안에 혼자 쓰러져 있는, 그것도 운전석도 아니고 조수석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응급실에서 다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 남자의 존재는 장례식장에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남자친구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족들은 거기서 알게 됐고, 그러면 이 남자분이 일단 안 보이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남자는 그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니까. 예. 가족들도 몰래.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미친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꿈에서 이렇게 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었다. 근데 그 언니분이 얘기하시기에는 자기가 뭐 돌연사를 했다거나 뭐 무슨 상황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예. 그 남자가 범인이고 그 남자를 잡아야 되고 그 차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뭐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들은 얘기를 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고,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다 여동생한테 물어봤죠. 그 다른 가족들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예. 반드시 여동생한테 가야 된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혹시 뭔가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상주들 중에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은 그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언니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일이면은 이게 발인이 들어가고 그 안중에 유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동생도 그 당시에 갓 20대에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의 처리 과정들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예. 부검 신청을 하고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경찰이 와서 하면은 어차피 과학수사대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다 사건을 조사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분이 돌아가실 때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경찰에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하물며 병원에서조차 신고가 안 된 거예요. 원래 병원에서는 그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그 바쁜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여동생분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더니 되게 충격을 받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예. 저는 그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뭘 행위를 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신을 차려서 장례식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라고요. 예. 장례식장 안에서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장례식은 할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어르신들은 되게 깜짝 놀라고 왜 이러냐 막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상황에서는 저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전해준 당사자인데도. 근데 분명히 제가 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오로지 여동생한테만 얘기를 해달라라고 신신당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었고,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그 차량을 인도받고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차량 절도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지켜주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 남자분은 끝까지 안 나타나더라고요. 오. 끝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일단 경찰이 오고 저는 같이 그 순찰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 남자분이 위례를 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찰이 뭔가 미심쩍었나 봐요. 예. 혹시 증거가 뭐 될 게 있느냐. 그런데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디캠을 달고 다니거든요. 바디캠에 그 남자분이 옆에 서 있던 거와 그 남자분이 그 탁송 요금을 전달해준 과정 그런 것까지 전부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녹화도 되어 있고. 예, 소리도 들려요. 그거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줬고 제가 받은 오더 리스트 그 스크린샷해서 다 제출을 해주고 하니까 저는 아무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운전만 해주러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가족한테 전해준 게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풀려나게 되면서 여동생이 제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얘기를 전해드리고 뭐 혹시라도 이 사건이 끝나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뭐 사건이 됐든 사건이 아닌 게 됐든 마무리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 네. 라고 해서 시일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그 여동생 분이셨고 중간에 한번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바꿨는데 연락이 와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차량 안에서 발견된 건 맞아요. 예. 이 남자분의 정체가 흔히 얘기하는 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짝을 하는 그런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 발인하기 전에 하루 전에 장례식장을 멈추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부검까지 요청을 해서 부검에 들어갔는데 약성분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과다 투여해서 사람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 남자는 태연하게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들어왔을 때 심정지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혈액을 채취해서 뭐 거기서 약성분을 뭐 이런 병원은 대한민국 어딜 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하고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검사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 거를 의심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제가 제출했던 그 바디캠에 그 남자의 얼굴부터 전부 찍혀 있었고 또 제가 그 출발지 연락처가 그 남자 연락처로 지정이 돼 있었다 보니까 수사 중에 이걸로 범인을 확정짓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남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 남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얘기를 해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차를 나중에 그 과학수사대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처 치우지 못한 주사기가 하나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주사 바늘 끝에서 DNA가 검출이 됐고 그게 이 돌아가신 분 여성분의 DNA랑 일치가 됐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고 그 여동생분은 그 뒤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저번 시참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죠? 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뭔가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할 때는 뭔가 그 가족들도 계속 자기 대신 지켜봐 달라라는 말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아, 이거는 오상곰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도움을 청하는 거지. 안 네. 그랬으면 아무리 그렇게 울부짖고 뭐 해도 네.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앞에 뭔가 느껴지고 나타나셨던 그분들은 제가 못할 일에는 나타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예. 할 수 있는 일에만 제가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얘기는 간단하게 끝나게 되고요. 네. 이 두 번째 얘기로 바로 이어갈게요. 바로 가시죠. 예. 이 저희 같은 탁송기사들은 뭐 수도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을 많이 돌게 됩니다. 네. 너무 늦은 시간에 지방에 가게 되면은 숙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저렴한 모텔로 찾아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예. 그래서 앞에 일이 다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비가 진짜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 앞에 제가 가려고 했던 강원도의 어느 지역을 그 비가 오는 날 가게 됩니다. 그날은 뭐 차에서 뭐 뭔가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도로를 거닐다가 뭐 그런 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되게 편한 날이 되겠구나. 또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숙박 어플을 켜봅니다. 도착을 해서 숙박 어플을 켜고 그 제 반경 한 10km를 놓고 제일 싼 곳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진짜 걸어서 500m 근방에 있는 호텔이 방이 딱 하나가 남은 곳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른 호텔들보다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저렴했어요. 오, 센데? 예. 네, 바로 예약을 했죠. 이게 웬 로또냐. 오늘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뭐, 모텔 입구를 딱 가가지고, 모텔 입구를 딱 쳐다보는데, 여기를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약간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하루 잘 것 뿐이고, 뭐, 평소에도 그렇게 뭐, 이상한 일들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큰 문제 있겠느냐 하고 들어와서 어떤 어플로 예약을 했고, 이름이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키를 주시려고 하는데 약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서 왜 고민을 하시지? 혼자 주무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인으로 예약해서 이 가격이 싸진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키를 줘야 되는데 자꾸 막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초를 고민하시더니 야,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고 네. 그냥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데를 가셔라. 근데 다른 데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아니 어차피 빈방이니까 파셨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강원도에 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에 딱 하나 존재하는 내국인 카지노가 존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예. 강원도에 큰 시장이랑 같이 있는 그 근처였거든요. 그쪽 모텔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쪽 모텔 관련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아, 있지. 예. 그쪽 모텔들이 참 사연이 없는 모텔들이 없어요. 아마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모텔을 가도 다 사건은 있었을 거예요. 그 방에서 정확하게 한 달 됐답니다. 한 달 동안 방을 막아놨었대요. 어떤 남자 두 분과 여자 한 분이서 네.
거기서 숙박을 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보통 그 지역에 있는 모텔들은 그 방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방을 막아놓고 예약을 막아놓고 방을 안 팔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새치만 빠지면 다 팔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 3일 정도 그 청소부 불러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받기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새벽만 되면 진듯이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손님들을 잡아서 물어보려고 해도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잡히지가 않는데요. 방에 가보면은 뭐 자기는 모르겠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 딴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보신 거예요. 근처에 점집 가서 부적도 받아보고 팥이랑 소금도 뿌려보고 진짜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고 다 해놓고 그러고서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방을 팔아보자 예. 라고 방을 딱 오픈하는 순간 첫 손님이 저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보여도 그만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피곤하니까 올라가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쇠 달라.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도망 안 갈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는데 3층 제일 구석 끝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정면으로 복도가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정면으로 복도가 보이는 구조였고 제일 안쪽 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08호로 가야 되는데 저 끝에 있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내렸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저쪽이 308호구나 하고 그쪽을 딱 쳐다봤거든요. 그 방마다 도어락이 다 돼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뭔가 소리가 나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스르르 열리는데 그쪽에서 그 방 번호를 보니까 제가 들어갈 방이더라고요. 또 뭔가 할 말이 있구나. 뭔가 할 말이 있는 분이 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순간 항상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내 앞에 이렇게 보여지겠지.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했을 때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얘기를 했죠. 내가 오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진짜 편하게 좀 있으려고 왔으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은 내 앞에 이렇게 막고 있지 말고 네. 어림칙한 기분 느끼게 하지 말고 이따가 좀 씻고 나와서 얘기를 하자. 좀만 기다려 달라. 나 어디 안 갑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뭔가 제 앞에 느껴졌던 그 기분들이 싹 커튼 열리듯이 딱 열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뭔가 오늘도 할 말이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가 거의 그런 걸 느끼고 하던 시절이라 그냥 저한테는 일상 같은 그런 느낌까지 온 거예요. 어차피 기다려줄 거 알고 그래서 그냥 샤워도 하고 잘 준비하고 근데 계속 그 쎄한 느낌은 있어요. 쎄한 느낌은 있는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신호를 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준비를 하고서 딱 눈을 감았죠. 감았는데 그 두세 달 전에 방 안에서 있었다고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사건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주인 아주머니가 남자 2분, 여자 1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죽은 거는 여자분만 죽은 거예요. 그 남자들이 나쁜 짓을 하고 여자분을 거기서 목숨을
관리하게끔 하시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사건이 난 방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조차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꿈에서 그 환상에서 그런 걸 다 봤고 그 여자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앞에 보여진 모습 다 내가 기억을 하겠다. 나한테 나타난 거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해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남자들의 차를 타고 그때 그곳으로 왔는데 예.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자기는 지금 알고 있다. 근데 경찰들이 그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차를 못 찾고 있다. 근데 그거를 경찰에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 차만 찾으면 되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본인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차가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여기서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가는 예약 오더를 잡아둔 게 있는데 그게 경기도 수원에 있는 대형 매매단지 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건물 바로 한 200~300m 떨어진 야외 주차장에 그 차가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제가 그 주차장이 어딘지를 알았던 게 이게 저희 탁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원은 거의 사람들이 강남을 놀러 가는 것처럼 약간 수원이 경기도의 핵심 지역인 거예요. 그 탁송 기사들한테. 그래서 그 수원 동네 지리는 거의 뭐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주차장에 딱 그 차량이 어디 있는지까지 딱 보여지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번호판을 일단 봤죠. 봤더니 그 번호판이 딱 그 머리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 차만 찾아주면 되는 거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것만 해주면 된대요.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고 그렇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 얘기를 끝내고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분명히 꿈에서 그 본 거는 한 20~30분 정도밖에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해가 뜨고 있어. 잠깐이었는데. 그래서 씻고 바로 내려가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느낌이라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도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내려가서 주인 아줌마를 찾았죠. 네. 혹시 그 방에서 뭔가 사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혹시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제가 알아야 될 건가 뭐 그런 거 있겠느냐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카운터 어디 구석에 가서 무슨 전단지 하나를 들고 와요. 그 전단지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피해자 가족분 중에 누가 사제를 털어서 그 차를 찾으려고 차 번호를 그렇게 찍어서 CCTV 영상을 찍어서 그 차를 찾으려고 그렇게 전단지를 사제를 털어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모텔에도 갖다 놓고 그래서 그거를 한 장 주시면서 이게 그 가족분이 놓고 간 거다 네. 라고 해서 그 전단지를 딱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차량 번호랑 다른 거예요. 일단 궁금증을 안고 전단지는 챙긴 다음에 네. 수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차를 반납을 하고 그 주차장으로 찾아가 봤어요. 거기서도 또 소름 돋는 게 진짜 그 주차장에 그 위치에 그 차가 있어요. 먼지가 시꺼멓게 뒤덮인 채로. 예. 거의 숨겨져 있듯이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기서 몇 달을 안 움직인 차구나. 근데 차를 딱 보는 순간 이 차다, 이거다라는 감이 머릿속에 찡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같이 탁송하시던 분들은 중고차 딜러들 연락처도 몇 개씩 갖고 있거든요. 개인 오더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딜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차량 혹시 뭐 중국차 뭐 내놓은 차냐, 그 전산을 두들겨봤는데 매도 사실이 없대요. 그래서 주차장마다 또 주차장 메인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봤는데도 자기들도 골치가 아프대요. 자기들 차량도 아니고 차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번호도 없고 그냥 방치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단지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진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기 수원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드렸고, 혹시 이쪽으로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30분도 안 돼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못 믿으시겠지만 이 전단지 속의 차량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전날 있었던 꿈에서 봤던 그런 얘기들을 그 아버님한테 다 해드리게 돼요. 정말 나를 또라이처럼 볼 수도 있고 미친놈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꿈에서 보고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 차 앞에서 연락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꿈속에서 봤던 그분의 모습, 생전 모습,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었고 그날 가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시지 않았느냐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버님인데도 불구하고 또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전단지 속의 차량 번호도 틀린데 나는 내 꿈을 더 믿는다. 가신 분 억울하면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량으로 경찰에 제보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라. 내가 볼 때 이 차가 100%다. 내가 경찰도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따님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는 나는 이거를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드릴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아버님이 이거를 듣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했을 때는 그 뒤에는 순리대로 간다고 했다. 그냥 경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게 만들고 저는 다음 또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렸거든요. 다 얘기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 예. 그러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버님한테 계속 전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면서 그 차량이 왜 조회가 안 됐는지, 왜 범인이랑 연관이 없는 차가 된 건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번호판이 개조가 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판에 슬라이드를 달아가지고 번호판을 2개, 3개 갈아서 끼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불법 개조 차량이었고, 예. 그리고 왜 그 차량이 어디에도 돌아다니지 않는 걸로 나왔느냐. 강원도 모 지역에서 차량이 모텔에서 나오고 CCTV 없는 사각지대 어느 도로로 향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고차를 견인해서 떠가는 그런 견인차가 아니고 차량 위에 한 대만 실을 수 있는 캐리어 차량이 있어요. 예. 거기에 싣고 수원까지 온 거예요. 그 어떤 CCTV에도 걸리지 않죠. 그 차는 말 그대로 강원도에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 차를 찾고 그 차주를 찾아서 그때 있었다는 그거를 접점을 맞아야지 이 사람이 범인으로 되는 건데, 차가 떠버리고 그 차량 번호는 조회되는 게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발견된 그 차량과 모텔의 그 CCTV 영상과 그 도로 방범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서 그때 또 지나갔던 그런 캐리어들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경찰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수사를 해줬더라고요. 다행이다. 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해줘가지고 범인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 예. 그 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약간 완이 벙벙 하셨던 거예요.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보여졌는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텔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조차 아예 모르셨던 거고, 예. 그냥 죽었다고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그런 것들만 알게 되었던 거고, 누군가 죽이고 도망갔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사건들이 겹쳐서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달리하신 게 아니고 그런 안 좋게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정말 충격에 많이 빠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범인이 잡히고 사건 자체는 마무리가 돼요. 형사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그 부모님 댁에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제 딴에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 속이 아니신데 식사 초대까지 해주셨는데 그거를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 또 인간적인 도리상. 그래서 딱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자네 때문에 일이 다 해결이 됐고 안 그랬으면은 내 딸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가게 됐는지조차 모르면서 자기는 보냈을 거라고 그러면서 식탁 위로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으니 이걸로 뭐라도 해라라면서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돈 받자고 한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돈 받자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입 닫고 말죠. 그래서 봉투를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고 차라리 이 돈을 어딘가에 쓰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그 따님분 천도라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런 사고에 연루돼서 뭔가 그렇게 가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만 있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아마 그런 거에 연루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편하게 올라가시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도제라는 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 며칠 있다가 아버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시간을 꼭 좀 비워달래요. 좀 비워달라고 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같이 오라고 했대요. 그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천도제를 지내자고 하신 그 부당분께서 저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제가 거기에서 나는 못 가겠다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또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딱 얘기를 드렸죠. 저는 그 안에는 그냥 안 들어가고 그냥 차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겠다. 필요하면 부르시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잠이 항상 부족한 일이다 보니까 차에서 누워서 좀 쉬고 있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한참 대기를 한 것 같아요.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오시더니 지금 들어와야 된대요. 예.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을 쫙 둘러 세워놓고 그 한 명씩 마지막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게 거의 마지막 순서 같았고 그래서 한쪽 끝으로 서라고 하셔가지고 한쪽 끝으로 서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 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마지막 자리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내 앞으로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분이 오셨는데 분명히 앞에 서 있는 건 무당분인데 제 두 손을 딱 부여잡으시더라고요.
눈물을 진짜 거의 오열하듯이 펑펑 흘리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다, 너무 고맙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말이 바뀌는데 미안하대요. 본인은 내 덕에 편히 올라갈 거다. 앞으로도 네.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 찾아갈 거고 그리고 점점 보게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돌이킬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올라가시게 되고 이 이야기의 과정이 말로 전달을 드려서 좀 짧지만 이게 그 마지막 천도제를 지내기까지가 한 1년 가까이 된 일이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처음 그 모텔을 찾아갔을 때부터 와. 마지막에 천도제를 지낼 때까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쯤 마무리가 된 사건이고요.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제가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뭐 느끼기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조금씩 생겨나요. 일상생활에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제는. 조금씩 기이한 일들이 요즘도 벌어지고 있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구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앞으로도 살면서 뭔가 누군가 나의 그런 도움을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천도제를 겪으면서 이 앞에 이런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뭔가 좀 가슴은 점점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오상검님께서 예. 이런 일들을 겪으시는 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만 대부분 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걸로 끝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어떤 그냥 사건 정도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오상검님은 영적인 일로 시작을 해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아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귀신들도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번 사연과 오늘 사연도 맥락은 비슷하지만 저한테는 오상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이런 기묘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 자체도 오상검님만의 개인적인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이런 이야기 있으시면 들려주시고 또 그냥 무서웠던 귀신들도 있으시면 꼭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상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직업 자체가 전혀 그런 쪽과 연관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느끼시고 일을 해결을 해나가고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마지막에 그 분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원이나 이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귀신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본 사람 그리고 귀신이 거쳐간 사람은 흔적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오고 내 원 좀 풀어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덕을 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상곰님께서 좋은 일만 또 가득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또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